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시는 것처럼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S&P 500 0.82% 오르면서 4,995.0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야말로 5천선 코앞인데요. 사실 장중에는 4,999.89까지 갔습니다. 코앞이 아니라 눈썹 앞까지 다다르기도 했습니다. S&P 500이 5천선을 돌파한다면 지난 2021년 4월에 4천선을 처음 넘긴 이래 2년 10개월 만에 다시 이른바 빅피겨를 돌파하게 됩니다. 4천, 5천 이렇게 1000대의 숫자마다를 S&P 500에서는 빅피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2년 10개월 만에 다시 5천이란 숫자를 눈앞에, 눈썹 앞까지 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도 역시 3거래일 만에 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금의 이 엄청난 기세, 저희 모닝라이브에서 어제도 짚어봤지만요. 지금처럼 달아오르는 장에는 좀 더 다각도에서 여러 의견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박승진 팀장과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핀비즈맵 가서 좀 더 자세히 장 어땠는지 보시겠습니다. 네, 대체로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는 종목들 딱 봐도 M&M이죠. MS,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매그니피선트 7 안에서도 추려붙이고 있는 3대 강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가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어제에 이어서 간만에 상승세를 연일 이어갔습니다. 또 저희 몇 번 모닝라이브에서 집중적으로 짚어드린 적이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보통은 핀비즈 맵에서 좌측 상단을 많이 보는데요. 우측 상단에 있는 회사, 제약사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혁신적인 다이어트 약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일라이 릴리. 오른쪽 상단에서 역시 밝게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올해 눈에 띄는 주목해야 할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죠. 일라이 릴리는 새로운 매그니피선트 7으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올해의 바이오 업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초반의 랠리와 또 짧은 조정들은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면서 나타났었습니다. 기대가 커질 때 랠리, 실망할 때 조정.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아무도 3월 금리 인하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고공비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분 표정 참 좋죠. 일단 기업들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탄탄한 수치들을 발표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종목판으로 가서 보시면요. 저희 종목판 함께 보면 저희 늘 문제적 종목을 우측 상단에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오늘은 스냅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스냅은 사실 시장 예상을 웃도는 탄탄한 실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종목이 많은 가운데서 유독 계속 휘청이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4분기의 저조한 실적 그리고 더욱 실망스러운 가이던스 향후 전망 발표 이후에 장외에서도 폭락하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간밤에 장이 열린 후에 34% 폭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위워크가 계속 휘청이던 때를 좀 보는 것 같은 그런 좀 모습이 있는데요. 스냅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발 금융 부실 우려를 낳게 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정말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은행 측이 개인들의 예금 유출이 별로 없다고 밝힌 결과입니다. 지난해 1분기에 뉴욕 지역은행들의 미국 지역은행들의 연이은 도산은 사실 개인 예금자들이 내가 돈을 맡긴 은행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할 때마다 패닉으로 뱅크런이 발생했던 게 주요한 원인이었는데요. 당시 미국 정부와 대형 은행들이 예금자들을 보호해주는 걸 봤던 미국인들이 이번에 이 은행에 대해서는 그다지 패닉 뱅크런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다고 하면 지금의 NYCB의 부실 우려가 다른 은행들로 번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한 분위기라고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드도 크게 올랐습니다. 역시 포드 실적 발표했는데 좋았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차기 저가 모델 2의 경쟁 차종을 내놓을 거라는 소식에 6%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판에는 없지만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낸 디즈니 역시 좋습니다. 월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올리면서 지금 장외에서 디즈니도 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 가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금리 보면요. 네, 금리는 보시는 것처럼
미 국채 2년물이나 10년물이나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좀 상당히 큰 폭이었던 하락세 몇 번이랑 비교하면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 중앙은행 쪽에서는 사람들의 조기 금리나 기대를 꺾는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여러 연준 인사들이 발언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글을 남겼던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또 토머스 바킹 리치먼드 연은 총재, 또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 이런 사람들 모두 좀 더 인내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올해 금리는 2번 또는 3번 내릴 걸로 대체로 다 전망하고 있고요. 또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지속적으로 잡겠다는 연준의 원래 목표 2%라는 원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기 힘들다. 이런 지난해 12월 전 상황 같으면 시장이 움찔움찔하면서 하락으로 반응했을 매파성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는 좀 올랐는데 증시는 움찔하지 않고 계속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나타났던 조정, 과연 끝난 걸까요? 지금 4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44,200달러 가까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증시도 달아오르고 가상자산도 다시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언제까지 갈지, 계속 갈 수 있을지, 조정이 나온다면 언제 나올 거고, 조정폭은 지금으로서는, 지금의 조건들로 봐서는 얼마나 될 걸로 전망할지 잠시 후에 박순진 팀장이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지난해 중국에서 멕시코로 바뀌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멕시코 수입액이 중국 수입액을 앞선 거는 21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21년이라는 숫자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 관련하면서 얘기를 좀 했던 숫자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었다가 미국으로 작년 12월에 21년 만에 잠깐 바뀌었었습니다. 1월 들어서 다시 중국으로의 수출이 더 커지긴 했지만 사실 20여 년 만에 이렇게 세계 무역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면서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폭은 2022년보다 1,029억 달러, 26.9% 급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한 달이긴 하지만 미국으로의 수출이 중국으로의 수출을 뛰어넘고 미국은 중국에서보다 멕시코에서 수입을 더 많이 하고 이런 세계 무역의 지각 변동, 당연히 모두 아시는 것처럼 미중 무역 갈등이 점점 수치로도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 이런 세계 무역의 지각 변동 관련된 사항도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유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보시면 유가 상승했지만 오늘은 상승세가 약간 소폭에 그쳤습니다. 1%를 다 넘지 않는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배럴당 73.86달러, 그리고 브렌트유는 79.21달러, 80달러 선으로 다시 바짝 가서 붙으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동 불안이 확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현재로서 크긴 하지만요. 불안의 불씨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 측의 휴전 방안을 거부하면서 지금의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천명한 상태입니다.